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현재 지금 국내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바로 방송을 찍고 있는 오늘 기준으로 해서 어제 날짜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지수가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젠 회복할 거다,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 이런 건 진짜 사실 누구도 모르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은 시장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고,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가능성은 한층 더 커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락장이 앞으로 이어진다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해왔고, 현재 주식 계좌 상황이라던가 환경적인 면에서 이런 분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주식을 하는 분들 중에서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면은 그냥 사실은 괜찮은 상황인데, 본인의 상황은 괜찮은데 시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다 막연하게 같이 휩쓸려서 공포감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잘 대응해서 얼마든지 나중에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는 분들인데, 나는 괜찮은데 그걸 모르고서 그냥 무서워하다가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는 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본인은 모르는 거죠. 너무 위태로운 상황이어서 조금만 툭 건드면은 주식이 크게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인데 본인은 몰라서 여태까지 잘못해오던 그런 행동 패턴을 계속 이어서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주식이 크게 잘못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경계를 좀 약간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주식을 앞으로 해나가는 게 좋을지 허심탄회하게 좀 깊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서 앞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이정표로 삼아 보시는 거를 제안드려 볼게요. 네, 오늘 하락장에서 이런 사람은 위험하다라는 부분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 요렇게 행동하는 사람들한테는 한번 이런 식으로 바꿔보세요 하는 교정 팁도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할 때 하락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제 기준에서입니다. 저는 감정 컨트롤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매우 명확해요. 다른 부수적인 이유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은 다른 것들을 통제하거나 조절하거나 기술적인 거, 관리적인 그 어떤 것도 접목이 안 됩니다. 왜냐? 감정이 모든 것들을 망쳐버리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감정 컨트롤이 어찌 보면은 마지막 요소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전제 조건이다. 특히 하락장을 대응함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고 지치고 짜증날 수 있지만, 하지만 또 생각만 조금 바꿔보면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힘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오늘 영상에서 또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겠지만, 이 감정 통제, 감정 컨트롤, 이거는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필수적으로 전제 조건처럼 깔고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감정적으로 짜증나니까는 손절해버리고 그러는 거는 절대로 유익하지 않아요. 이 말은 되게 쉽게 해드릴 수 있는 얘기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 유튜브 말고 투자클럽도 하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어니스트님이 가이드를 해주는 대로 주식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이런 식으로 주식 매매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배워가는 그런 클럽 모임이거든요. 온라인상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클럽에서도 이런 하락장이 이제 펼쳐질 때 그날그날 지수가 많이 빠진다던가 좀 회원분들이 힘든 상황인 것 같을 때 그때마다 원희님이 강조를 하십니다. 감정적인 부분을 잘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하던 대로 하고 해야 될 것들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얼마든지 상황은 역전시킬 수 있고 더 나아집니다 라고 말씀을 항상 강조를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클럽이 한 4년 정도를 해왔는데, 4년 넘게 했죠. 근데 그동안에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은 크게 오른 적도 있었고 크게 하락한 적도 있었는데 그 모든 상황 다 지나고 나서 수익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감정적으로 무너진 분들은 혼자서만 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클럽에서도 되게 많이 강조를 해주시거든요.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저희 클럽 회원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은 가장 강조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은 여기 네이버에서요, 주식비더 공유카페라고 검색을 해서 이제 여기 메뉴에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그러면 이런 식의 네이버 카페가 나오고요. 저희 유튜브 보고 가입하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여기에서 요 그냥 배너 타고 들어가시면 돼요. 먼저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요 배너 타고 들어가시면 클럽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뭐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여기 신청 링크도 여기 있습니다. 가입 신청서라고 돼 있는데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도 이거 작성하셔서 유선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하락장에서 이런 사람은 이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하는 그 구체적인 얘기들을 언니님한테 들어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도 하면서 오늘 영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하락장에서 위험한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많아요. 일단 점검하고 검토해봐야 되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당연히 자금적인 부분 검토해봐야겠죠. 어떨까요? 자금의 출처가 무리하게 자신의 투자 자금을 만드신 분들 있잖아요. 미수라든가 신용 아니면 대출, 이런 분들이 궁극적으로 더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가 아니라 더 위험해요. 왜냐면은 자신의 순수 자금,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것과 무언가 이렇게 돈을 빌려와서 했었을 때는 가장 큰 차이는 압박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압박감도 결국엔 감정적 요소이긴 하지만 이게 생각하는 것처럼 머릿속으로 그냥 딱 분리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감정을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감정을 자극하는 요소가 있어서 자금적인 측면도 가능하다면은 좀 더 자신이 심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자금으로 투자 자금을 구성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는 계좌 상황인데 보유 종목들 상황을 한번 봐보실 필요는 있어요. 자신이 현재 계좌 안에 종목수를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하락장에선요, 종목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불리할 거예요. 신경이 다 분산되고 다 집중하기도 힘듭니다. 집중을 한다 하더라도 보는 종목마다 짜증나는데 이게 집중력이 절대 높아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한 종목으로 몰빵하면 되냐? 그건 아니에요. 소수 종목으로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정도의 종목수로 줄여주는 게 좋은데, 종목수가 현재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게 되면 줄여주는 거를 좀 신경 써야 됩니다. 근데 하락이 이미 시작됐고 뭔가 괴리가 커진 상태에선요, 괴리가 커졌다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은 평가 손익률이 하락이 너무 심해졌어요. 나는 이거 손 쓰기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이미 약간 늦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수를 줄여라 하게 되면 통손절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하지만 줄여주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중적으로 불균형인 사람들. 무슨 말이냐, 특정 종목이 자꾸 하락하다 보니까 물타기를 해서 내 계좌에서 눈에 띄는 한두 종목이 있을 거예요. 비중 제일 큰 종목들. 근데 특히 위험한 사람들이 어떤 경우냐면은 안 좋은 종목에 자꾸 돈을 더 많이 넣는 상황에서 안 좋은 종목에다가 비중이 과하게 커진 상태. 그리고 그 종목이 사실은 계좌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는 얘기는 관리하는 난이도가 높다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 행동 자체가 계좌 전체를 좀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종목수 많은 거랑도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종목수가 되게 많은데 나머지 종목들은 다 되게 잔잔바리로 막 초계기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한 종목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 물타다 보면은 걔만 되게 덩어리가 되게 커진 거죠. 근데 그 종목은 실적도 안 좋고 되게 누가 봐도 지금 들고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닌 건데 계속 본전 심리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안 좋아지는 게, 초보자분들이 종목을 또 많이 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도 막 큰 하락이 오면서 마이너스가 심해지면 걔네들도 물을 타고 싶잖아요. 그래서 물탈 돈을 계속 넣다 보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계속 자금이 더 막 마치 블랙홀처럼 막 빨려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종목이 많은 거랑 또 더해져서. 근데 또 하나는 또 암덩이도 큰 걸 하나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이렇게 복합적으로도 그런 상황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특히 지금 시점에서의 하락 장세는 하나 더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감사 리스크도 신경 써야 됩니다. 연말이라서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연말 랠리다, 산타 랠리다, 아니면 배당금이다, 뭐 이런 거에 집중할 수도 있는데, 사실 감사 리스크에 대한 대응과 대처는 지금 시점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위험한 종목군 들고 있는 사람들도 주의해 주는 게 좋아요. 실질적으로 시장이 한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그래도 시장에서 상승도 만들고 이렇게 했었던 부분에는 시장 쏠림이라든가 테마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특정 테마를 활용한 것까진 좋은데 테마 고점에서 올라탄 상태에서 감사 리스크도 껴있는 거 모르고서 그냥 하락하니까 물 타가지고 비중도 커지고 막 요런 상태인 분들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리고 테마주 종류에 따라 좀 다르지만 테마주에 따라서 테마주는 실제로 재무 상태가 위험한 테마주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더블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적으로 하락장에서 위험한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성향적으로 방금까지 얘기한 사람들은 조금은 더 적극적이고 행동적이고 화끈하고 공격성이 있고 이런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완전 반대의 성향들, 뭐 흔한 말로 쫄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수적이고 조심하고 차분하고 이런 건 다 좋아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해서 완전 쫄보가 되거나 위축되는 사람들, 아니면 겁이 너무 많아서 뭔가 하락 조금만 보면은 손절하는 사람들, 리스크를 감내할 체력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를 보기가 싫어서 선택하는 게 그냥 빠질 것 같아 손절, 빠질 것 같아 손절, 빠질 것 같아 손절, 이런 식으로 손절, 손실로 모든 매매를 확정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 진짜 위험해요. 특히 하락장에서는. 차라리 그런 분들은 잠깐 주식 투자를 좀 설렁설렁하게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좌 자체는 보여지는 계좌는 되게 깨끗할지 몰라도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돈을 계속 잃고만 있는 거예요. 확정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락장에서는 평가 수익률, 보여지는 손실률이 좀 다소 높아질 수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 높아진 평가 손실률을 그대로 확정 짓는 게 아니라 그거를 관리해서 다시 플러스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그냥 쉽게 얘기하면 게임 같은 거예요. 그 게임에서 자신은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실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그 과정을 감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거다. 그리고 그게 투자에서는 실력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손절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깊은 얘기가 사실 필요한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손절을 잘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뭐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좀 빨리 손절을 해서 이 추가적인 하락을 방어를 해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손절을 하면서 결국은 손실이 쌓이잖아요. 이 손실이 확정이 되면서 이게 쌓여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실이 쌓여 있는 상태가 되면은 또 다음에 또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서 이익을 봐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하락장에서 좋지 않은 흐름에서 더 적극적인 매매를 하게 될 수 있겠죠. 적극적으로 들어갔다가 빠르게 나오는 그런 매매를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나는 잘 빠져나왔어, 나는 손절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주식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더 잘못되는 경우를 저희는 이제 이런 뭐 교육도 많이 하고 주변에서 주식 초보자분들을 많이 보니까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거든요. 당장 나는 잘 소나기를 피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계좌를 깨끗하게 갖고 있는 그런 분들마저도 되게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 못했던 부분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나열해 드린 하락장에서 좀 위험한 케이스와 위험한 사람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락장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거를 가장 어렵게 만드냐라고 하게 되면은 박자예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박자, 템포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 하락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엇박자 때문에 균형이 다 무너지거든요. 균형이 무너진다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계좌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종목 상태가 안 좋아지던 더 어려워지고 더 늪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엇박자에 걸리는 건데 이 엇박자에 안 걸리기 위한 팁을 하나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혹시 기술적 반등이나 데드캣 바운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간단히 개념 설명을 드리면은 주가에는 상승과 하락이 항상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하락을 하고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직진 하락만 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상승하는 모습이 섞입니다. 이런 상승하는 모습이 섞이거든요. 근데 이때가 사람들을 많이 혼란에 빠뜨리게 만드는 시점이에요. 왜냐? 이런 모습을 보면은 조금 빠르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전환의 시작이구나. 여기서 들어가야 돼. 특히 손실 확정 지었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빠르게 사야 되니까 지금 다시 잡아야지. 전환의 시작이야. 전환의 시작이야.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이 기술적 반등 또는 데드캣 바운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꺾으면서 좀 은어적으로 말하면은 좀 번개 모양이죠. 번개 맞는다고 하는데 아픕니다. 그냥 이렇게 하락하는 것보다 살짝 띄워놓고 내리꼽으면은 투자자들은 더 많이 아픕니다. 진짜 아파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 엇박자가 나거든요. 그럼 오늘 하나 기억할 거, 기술적 반등이나 데드캣 바운스 현상이 투자자들의 엇박자를 만든다. 그렇다면은 엇박자가 안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면은 요 타이밍을 잘 넘겨줘야 돼요. 이때 빠르게 행동해서 빠르게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행동해서 설령 가격적으로는 조금 더 위에서 행동하더라도 이 부분을 잘 흘려주는 게 엇박자를 피하는 길이고요. 이거를 리밸런싱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방금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시 기회네, 기회 초반에 발끝에서 잘 잡아야지 해서 빠르게 행동해서 여기서 결국에 나가는 건 매수거든요. 근데 리밸런싱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여기는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리밸런싱 매도, 즉 부분적으로 아니면 자신이 다루고 있는 종목을 관리함에 있어서 비중적으로 일부 매도하는 시점, 손실 매도를 포함해서 매도하는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구는 매수를 하는데 누구는 매도를 하네요. 이게 엇박자의 가장 결정적인 혼란의 포인트예요. 매도를 해줬으면은 스무스하게 갈 수 있는 거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엇박자의 시작이 되는 거고, 이 엇박자를 야기시킨 거는 앞선 오늘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계좌를 가지고 흘러왔기 때문에 여기서 엇박자에 걸릴 수밖에 없었다. 어찌 보면 요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종목 안으로 들어가서 봐볼까요? 네, 간단하게 정리하면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이는 이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잠깐 반등하는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빨리 달려들어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좀, 종목의 비중을 좀 줄인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줄인다는 차원에서 매도를 조금 섞는다던가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게 좋다. 그게 오히려 정박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네, 여기서 매도라고 해서 통손절이나 다 도려내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네, 앞으로도 좀 이 리밸런싱 비중 관리 얘기는 꾸준하게 해 나갈 테니까 앞으로 영상 보시면서 공부 더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리밸런싱은 사실 이해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이행의 영역인데 이 부분을 정말 많이 훈련해 줄 필요는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클럽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종목 안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이에요. 왜 이런 상황을 굳이 얘기 드린 게요, 어제 시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시장 갭 떠서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플러스권에서 일부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 전환의 시작이야, 반등의 시작이야 하면서 뭔가 빠르게 행동을 유발시켰단 말이죠. 이 종목 역시도 이 포인트에서 어디가 됐든 간에 그런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더 큰 하락을 유발시킬 수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하락이 오래되고 지속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살짝 반등하는 요 시점이 오는데, 여기서 이 반등할 때 판단을 너무 빠르게 하면 좋지 않다. 결국에는 여기서 진짜 전환되는 거는 반등하자마자가 아니라 조금 더 늦게 판단해야 되고, 대부분 여기서 행동하게 되면은 이 데드캣 바운스를 그대로 때려 맞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포인트에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뭔가 조바심 나고 빠르게 들어가야 되고 뭔가 그전 행동을 만회하려고 하게 되면 되게 손 많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뇌동이 됐든 아니면은 비중을 태우는 게 됐든 물타기가 됐든 지금 놓치면 안 돼. 시장 어려워.
빨리 결정 봐야지, 승부 던져야지, 이렇게 하면서 행동하는데 여기가 결정적으로 차이를 만든다. 여기서 매수를 한 사람과 매도를 한 사람들은 정말 많이 달라진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아마 엇박자 나는 이유가 저점을 잡고 싶은 그 욕심 때문일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여기가 저점이다. 나중에 비싸게 팔자. 오지 않은 그 비싼 가격을 희망하면서 이때 막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포지션 막 키워놓고서 여기서 괜히 들어갔어 이렇게 막 울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어떤 사람들이 이제 역발상 매매라고 해서 이제 남들이 사고 싶어 할 때 팔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너무 1차원적인 얘기고요. 이런 이 주가의 흐름을 이해하면은 그때 역발상이 아닙니다. 그냥 그건 정발상이에요. 정발상으로 이때 정박을 타기 위해서 뭐 이런 때 뭐 매도를 조금씩 섞어 놓는다던가 뭐 그런 정도의 행동을 하면 나중에 이어서 매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으니까 오늘 얘기 너무 좋고 유익한 얘기거든요. 근데 알고 있어도 못하고 몰라서 못하는 그런, 아까 언니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는 하지만 이행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영역이라는 인 건 아는데, 어쨌든 몰랐던 분들도 계실 테니까 오늘 영상 통해서 좀 도움 받았으면 좋겠고, 알겠는데 잘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러면 그거는 진짜 진심으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는지 좀 눈으로 보고 나면은 정확하게 이해도 되고 이행하기에도 좀 쉬워질 수 있으니, 그런 분들은 클럽에 오셔서 같이 경험해 보시면은 그러면 진짜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의욕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잘하게 해드릴게요 이런 게 아니라, 저희 클럽에 가입하신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저희 클럽에 계시는 회원분께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2년 차로 이제 다시 재가입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후기처럼 이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거를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여기 이제 들어온 지도 1년이 지났군요. 2학년 진급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학년으로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제 매매의 결은 언니님과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언니님한테 한 막 7, 8년 같이 배우고 있다, 언니님의 제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더 배우고 싶어서 2학년을 진급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좋은 서비스는 포기할 수가 없군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저희가 후기 좀 써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보면은 우리가 잘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캡처를 해놨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오늘 영상에서도 얘기했었던 감정을 배제하고 컨트롤한다, 이거는 정말 필수적 전제 조건이다. 근데 대부분의 그냥 일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것조차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유튜브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 전에도 과거에도 계속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정말 많은 것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방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이 서툴 수는 있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족스럽게 설명을 조금 못할 수도 있어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노력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말 노력할 거예요, 유튜브 안에서. 그러면은 클럽은 왜 계속 유튜브에서 클럽 얘기가 함께 나오는데 이거 광고 아닌가요? 홍보 아닌가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 맞다면 맞고 틀리다면 틀린데, 주식 투자라는 게 이해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행이 함께 가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면 이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큰 착각입니다. 이행을 하는 데는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요소가 필요하고요.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 이행 안에는 반드시 경험적인 게 동반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싫어서가 아닙니다. 이걸 해드릴 수 있는 방법적인 게 함께 경험하지 않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톡 까놓고 저도 진짜로 유튜브에서 가능하다면 해드리고 싶은데, 유튜브에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는 거고요. 근데 클럽에서는 저와 함께 매매도 같이 하고 하시는 매매도 봐드리고 지금 시장을 같이 겪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행을 도와드릴 수 있다, 경험을 쌓아드릴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오해 없게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글 남겨주신 게 어제 오후에 되게 시장 안 좋을 때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때인데 여전히 뭔가 파이팅을 하고 계시잖아요.
감정적으로 막 짜증내는 게 아니라 감정이 배제되는 매매자라고 믿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는 이 부분도 이제 되게 많이 개선이 되신 걸 거예요. 예전하고 1년 전하고 많이 달라지셨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좀 길을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클럽에 오시든 아니면 혼자 하시든 변화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시장 올라야 되는데 나 본전 가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 주식은 이미 죽은 주식입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너는 이미 죽어있다 그거 짤방 보여드리면서 말씀해드린 적이 있는데, 본인이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 정말 객관적으로 진단을 해야 되고요. 이미 좀 잘못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한다면 큰일 났다, 이제 주식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개선하면 돼요. 다행히도 뭐 얼마가 물려있든 계좌 상태가 어떻든 돈을 그동안에 얼마를 손실을 받든 지금부터 개선해서 바뀌면은 만회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길을 겪었고, 이런 회원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시행착오 겪다가 제대로 되는 방향으로 들어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길이 있다는 거, 적어도 이제 유튜브에서는 이 이해 영역에서는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려줄게요. 그리고 필요하면 여기 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이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도 걸려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에서 주식비더 공익카페 검색해서 들어가셔서 공지사항 확인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뭐 댓글로 응원의 말씀도 좋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남겨주셔도 좋고요. 구독 알람도 해두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